네, 6월 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? 네, 아마 밤사이에 주무시지 못한 편안하게 잠들지 못한 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지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는 97.69%가 개표된 상황이고 여전히 아직 개표가 안 된 곳들도 있어서요. 현재 상황 종합해서 지금부터 분석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 소개하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평택시장 김현정입니다. 네, 할 얘기가 많습니다. 우선 어쨌든 이 선거 분석도 선거 분석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닷없이 그 서울 지역에서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몇 개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어요. 네. 대한민국 역사상 세상에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고 송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대기하신 분에 한해서 어젯밤 10시까지 투표를 하게 한다. 정말 이런 선거 관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건가 대한민국에서?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. 네. 아니 왜 자꾸 그러잖아도 그 한교안부터 해서 국힘에서 부정선거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빌미를 왜 주냐고요. 그리고 이게 내용이 무슨 사실 부정선거니 이런 건 내용은 사실 아닌데. 예. 아니 그때 투표용지를 그걸 이렇게 부족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발생시키는지 그 해명도 그 총장 한부총장이 나와서 해명한 것도 보면 50%밖에 용지를 안 찍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 그 투표율이 높아서 그랬다고 그러고 예.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이제 보통 50%인데 네. 그 사전 투표를 23%는 했기 때문에 50% 정도만 찍으면 본투표에서 한 70 몇 프로 되잖아요. 네. 70 몇 프로는 안 넘어갈 거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송파 같은 경우는 전체 투표소가 한 146개인가가 있더라고요. 투표소가. 네. 그 투표소별로 이제 그 훨씬 많이 투표한 투표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. 근데 전 납득하기 어려운데 일단 이게 선관위의 어떤 선거사무관장을 행안부가 하고 있어서 정부 책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선관위는 독립기구이고 그럼요. 선관위원장은 노태학 전 대법관이고 그리고 선관위원들은 전국에 다 지방법원장들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선관위를 계속 이걸 사법부가 이걸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근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. 네. 선관위원장이 상근을 안 하잖아요. 그냥 겸직하잖아요. 겸직. 네네네. 그리고 뭐 각 시도의 그 선관위원장들도 다 법원장이 겸직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사무총장 체제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책임성이라는 게 좀 떨어지고 또 이렇게 되게 관료화된 조직으로 유명하잖아요. 네. 고용승계하고 막 그런 거로 그 전에도 말이 많았었잖아요. 네네네. 저도 이렇게 보면 선관위의 직원들의 그 업무 태도나 이런 거 보면 대단히 좀 부적절한 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되게 일단 친절하지 않고, 네, 그렇죠. 친절하지 않고 그 선관위마다 해석이 다 틀려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평택의 선관위하고 안성의 선관위하고 해석이 틀려. 같은 사안에 대해서. 예, 해석이 다 틀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중선관위에다가 이렇게 묻거든요. 근데 중선관위에서 해석해 준 것도 그거를 100% 믿었다가 나중에 소송 걸리면 그것도 그게 그 소송에서 이기는 근거가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뭔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기관 자체도 그 해석이 다 틀려버리니까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요 지금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개선 꼭 해야 돼요. 예. 어제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계속 이제 입장을 내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선거관리 사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선거사무 관리를 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는 지금 이거를 그 개표 중단을 하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거는 뭐 억지 쓰는 거죠. 그러니까 일단은 재선거 사유도 안 되고요. 그 개표 중단은 이미 투표를 다 하고 개표소로 다 이동해서 개표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중단합니까? 그러니까 그리고 재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생긴 투표소만 하는 거예요. 서울시장 선거 다 재선거자 하는 주장이잖아요.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냥 계속해서 뭔가 부정선거, 우리 정부에서 뭔가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선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갖다가 계속하고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는
이제 이 선거 끝나면 네. 꼼짝없이 지금 책임지게 생겼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마지막 그 뭐랄까요, 뭐 발악 그 하는 것 같고 네.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그래서 물론 이제 선관위의 책임 엄중하게 물어야 돼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독일 사례를 들어서 네. 이제 계속 이거는 재선거 베를린처럼 재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아닌 게 아니라 그 밤 사이에 대치 상태가 있었습니다. 투표함을 옮기지 못했던 잠실 7동. 잠실 7동 같은 경우에는 경찰 지금 470명이 투입된 상태 있고 뭐 어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전한길 씨 유튜브 이제 라이브 방송 키고 그다음에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개표를 중단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야말로 지금 다시 또 그 지나갔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한번 또 전국을 뒤흔들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.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.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브리핑하면서 사과하면서 브리핑 내용할 때도 보면 경위와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. 그때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. 네네. 그것도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고 또 이 정도 됐으면 선관위원장 나와서 네. 좀 하는 것도 하는 게 사과를 해도 그 맞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만 중선관위는 별도의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. 그렇습니다. 입법, 행정, 사법 그러니까 별개의 독립된 헌법재판소랑 중선관위 이거는 그렇습니다. 별도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대통령과 연계시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. 그 중선관위 그 위원장이나 이러고 또 대법원장이 저기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조희대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거잖아요. 임명을 하는 겁니다.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입법, 사법, 행정하고 독립된 그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이 선관위의 선거사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부터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이 덧붙이면 이 부정선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엮으면은 오히려 크게 역풍 불 거예요. 어제 제가 그 모 방송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개표 방송을 했는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라고요? 그 계엄 일으킨 다음 날 윤석열하고 둘이 소주를 한잔 했대요. 김재원 최고가. 네. 그래서 12월 4일 날. 그날 그 소주 먹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, 윤석열이.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왜 선관위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. 그래서 아니 근데 선관위가 문제가 있으면 수사라든지 행정력을 발동을 해서 확인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왜 계엄을 일으키냐. 그랬더니 뭐 어버버 하더래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 본인은 그 뭐 한남동이나 이런 데 일치 안 갔대요. 이게 명백히 잘못된 건데.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때 그 선관위 지금 자꾸 부정선거 주장하고 뭘 하잖아요. 그럼 그때 윤석열 정부 때 3년 동안 그런 걸 왜 자기네들도 할 거 다 했잖아요. 그렇죠. 그 사무총장도 자기 친구 앉혔잖아요. 그렇죠. 40년지기. 그런데도 다 그 부정선거 없다는 게 다 확인된 거잖아요. 근데 이걸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기화로 해가지고 전 국민들 불안하게 이렇게 어제 한교안도 그 총선에서 낙선해놓고 보고를 해서 그 새벽 3시 넘어 거기 그 현장에 왔더라고요.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럼 빌미를 준 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. 그렇죠. 선관위가 빌미를 준 건 정말 대단히 잘못한 행동이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계속 문제 지적을 하기로 하고요. 지금 현재도 과천 중선관위 앞에서 항의 집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 7시 12분 지나고 있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7.96% 07시 기준입니다. 개표가 지금 된 상황에서 전국의 시도지사 전체 16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3석으로 집계가 좀 되고 있습니다. 당초는 15대 1 얘기하지 않았습니까, 의원님? 이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뭐 사실 15대 1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했던 거고 그때만 해도 뭐 국민의힘이 워낙 막장 공천하면서 완전히 자중질환 상태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도 워낙 높은 상태여가지고 뭐 그런 기대가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. 근데 막판 가면서 이제 보수가 결집하는 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랑 후보 지지도가 디커플링 이렇게 일어나면서 후보 중심으로 재편이 쭉 됐잖아요. 그러면서 간극이 많이 이제 좁혀졌는데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
TK는 힘들구나. 이번에 경북은 어차피 뭐 힘들다고 봤는데 대구는 정말 저희가 역사 한번 썼으면 좋겠다. 간절한 바람으로 봤는데 예. 결국은 안 되네요. 대구는 안 되고. 근데 어쨌든 지금 뭐 13대 3인데 아직 그 경남 서울은 아직 안 간 거잖아요. 다 그쵸. 끝나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, 경북, 경남이 지금 뒤지고 있는 거지만 대구, 경북은 뭐 끝난 것 같고 경남하고 서울은 마지막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14대 2 또는 13대 3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 결과가 뭐 이렇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는 우리가 저기 승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집니다. 그리고 대구에서도 졌지만 아주 유의미한 그 득표를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일단 뭐 지방선거에서는 괜찮은 성적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. 드는데 보궐선거는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. 그렇죠. 보궐선거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의 한동훈, 대구 달성에서는 국민의힘 이진수, 그리고 인천 연수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, 계양을은 김남준, 뭐 좀 울산 남구갑 같은 경우에도 초반하고 뒤집어져서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. 네.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. 평택시 을은 네. 사실상 3위 후보였던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. 34.83%를 얻었고요. 충남 공주 부여 청양도 윤용근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. 46.64%로 당선이 됐는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여기는 좀 아쉬운 게 일단 저희가 종전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시절에 당선된 거라서 울산하고 대구, 네. 대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울산 같은 경우는 또 막판에 많이 치고 올라왔었거든요. 그리고 공부청 네. 거기도 박수현 이제 그 당선인이 지역구였잖아요. 네, 네. 근데 거기도 보수세가 강해서 쉽진 않겠다 싶었는데 여론조사 잘 나왔거든요. 근데 거기 세 군데가 다 일단 뭐 이진수까지 포함해서 다 졌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을 원래 갖고 있던 걸 잃은 셈이 되는 겁니다. 네. 네. 그래도 어쨌든 그 대구하고 이제 울산하고 공부청 요 세 군데는 그래도 뭐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 북구갑하고 평택을이 네. 이번 선거에서 뭐 지방선거, 보궐선거 합쳐갖고 가장 핫플레이스였잖아요. 그렇습니다. 여기에서 둘 다 빼앗긴 것은 정말 좀 뼈아프죠. 네. 특히 이제 그 북구갑 같은 경우에도 네. 하정우 수석이 거기 부산에서 유일한 우리 민주당 지역구인데 그걸 그렇죠. 뺏겨서 지금 명석이 국민의힘 돼버렸어요. 계열로. 예. 그리고 얼마나 히든 카드였습니까? 그러니까요. 하정우 수석이. 예. 그 얘기는 저희가 조금 네.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. 네.